그래서 신동엽 씨는 어느 한 분하고는 같이 MC를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흥변 당할까봐 예. 너랑은 안 할 거야.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거기 약간 이견은 있어요. 돈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에 있어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있는데 왜 둘이서 못 살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필품을 못 구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이 이제 그 부족해지면 돈을 쓸 때 우선순위를 나눕니다. 이게 내가 먼저 써야 되는 돈, 뭐 좀 어쩔 수 없이 내 기호라든지 뭐 취미에 대해서는 이제 아껴야 되는 돈, 뭐 이런 게 생겨요.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쪼개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각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마찰이 생기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처럼 이제 받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존중과 존경 같은 게 결핍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실 존중이라는 것이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그냥 불편한가 안 불편함의 문제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싶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처럼 결혼 생활 전체를 다 수석거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잠깐만요. 지금 주호민 고수가 좀 주호민 고수가 이게 눈이 갑자기 확 슬퍼졌어요.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고 뭐 아닙니다. 당황하는데 지금. 네, 나름대로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게 약간 궁핍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어떤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 아니, 본인을 너무 거기에 적용하고 열심히 아니, 그래서 어때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게 돈이 없으면 확실히 좀 사람이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싸울 일로도 싸우게 되고 얼마 전에 이효리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민박집 나와서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굉장히 솔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그 부분은 맞아요. 많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이 쪼달려서 싸우는 이슈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부부 사이나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어쩌면 내가 진짜 왜 사는지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사시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생활 방식에 공감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비싼 와인을 보면서 폼을 잡고 뭐 이렇게 살게 되면 이건 결혼해도 돈을 웬만큼 많이 벌어도 참 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남자의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혼 당하는 일이 드물다. 그게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자 수입만 꼭 들어가는 겁니까? 여자 수입은 안 들어가나요? 저는 남자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도의 수입이 되면은 여자가 사소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1,000만 원 내에서 가장 큰 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고 원하는 학원에 보내고 상당히 많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오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자식이 1위잖아요. 남편은 한 3위, 4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보다 좀 낮으니까 5위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남편의 역할이라는 건 그 정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면은 웬만한 불만은 다 해소된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런 경우도 가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돈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커플도 있지만 돈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이 뭐냐면 결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럼 이제 가진 부동산 또 그 동산들이 다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다라면 차라리 이혼이 좀 쉬워요. 그 갈라서더라도 재산을 나눴을 때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산층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절반으로 나눠져야 돼요. 일단은. 모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옮겨져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이제 걸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들이 생활 주거의 공간 환경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월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생활비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40억에서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넘어가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넘어가면은 분할된 재산 가지고도 그 전 수준을 거의 유지할 수 있대요. 그 금액과 삶의 만족도를 봤더니 20억에서 22억 정도까지 재산이 올라갈 때 삶의 만족도가 같이 올라가요. 가장 가정으로. 근데 20억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재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이 40억에서 50억 정도라면 분할됐을 때 딱 20억에서 25억 정도의 분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아, 거예요. 수치상으로 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유산상속 같은 것도 딱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4, 50억 정도의 금액이 딱 유산이 되면은 분쟁이 끊임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이 한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상속세 빠지고. 그리고 뭐. 상속세 빠지고 또 그 수고로움, 변호사 비용 뭐 여러 가지 근데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월 1,000만 원이면 이혼을 거의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관해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애들이 그렇게 안 나가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또 홍석천 씨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젊은 사람. 예. 별명이 이태원 유니세프야. 만약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중 누구의 수입으로 살고 싶은지. 1번 월 수입 670만 원 영국 왕실 SNS 관리자. 특별히 관리할 게 있는 거 들여다보고 뭐 이것저것만 하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은퇴 후에 계속 170만 원. 근데 그게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영국? 영국. 영어로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탁스님한테 안 돼. 자, 그리고 2번 월급 1,700만 원 대한민국 대통령. 그건 아니다. 피곤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3번 최고 몸값 축구 선수 네이마르. 그 몸값을 월급으로 치면은 월에 이제 41억 정도. 네. 와. 맞아요. 주급으로 받아요. 10억 정도 있어요. 10억 주고. 주급으로. 아무튼 네이마르처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입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태원 요식업계 부자 CEO, 이태원 요식업계 부자 CEO. 특정인을 뭐 얘기하는 건 이태원은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정년 없는 월급쟁이로 사는 게 나은지. 저는 5번 선택할 것 같아요. 정년은 월급쟁이. 왜냐하면은 월급을 그 따박따박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그 이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정년이 없어요. 미국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80, 90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해요. 전략가로.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부터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년 없이 일을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저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생각해요. 행복할 수 있죠. 탁스님께서 평생 월급을 안 받은 삶을 사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쭉 실제로 받아왔던 분들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심리적인 갈등이 뭐냐 하면 자기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지만 그 조직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든 경험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 안에서 이상한 이 갑질이 많이 생기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월급 때문에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많이 일어나요. 저는 5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나이가 지나면 일 안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어느 나이가 지나면 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여행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책도 좀 보고 싶고 좀 조금 여유 있는 나의 삶을 찾고 싶지 끊임없이 일해서 월급을 받는 제가 볼 때 지금도 맘만 먹으면 예. 책은 얼마든지 볼 예, 수 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못 하시면요, 은퇴해서도 못 하시고. 지금도 여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주 연세가 많은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 60, 한 70 정도는 일을 딱 끊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많이 하는 건 그렇지만은 80에도 조금씩 해야 돼.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아니, 송혜 선생님 지금 90 넘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신중현 선생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지금 올해 여든이시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막 작업하고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그 정도면 좀 안 하셔도 되지 않는데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데요. 뭐. 근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영골 왕실 SNS 관리자 월급 670만 원 적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일 해주긴 싫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월급 1,700원.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중압감도 중압감이고 이거 평생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최고 몸값 선수 네이마르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비교의 대상이 없죠. 41억 정도면은 사실 다른 봉급을 합쳤을 때요 40년 벌어야 되는 거를 이번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가지 불만을 한번 감수해 볼 만한데 그렇지. 요건 일단 유보라는 상태로 놓고 정년 없는 월급쟁이는 저는 봉급쟁이 생활 해봤는데 저하고 안 맞아요 일단은 성향 자체가. 수입 이 들쑥날쑥한 이태원 요식업계 부자. 전 사실 이 수입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프리랜서를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그 불안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익이 없을 때 버티는 방법. 요게 좀 솔깃한가 봐요. 저는 사실 이게 더 땡겨요. 근데 사번이. 저게 사실 안 나왔지만 네. 저기 여자는 안 만나고 남자만 만나야 되는 저기요 두 분들 따로 좀 봬요. 네. 제가 왜 4번을 선택하고 싶냐면 여기다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4번이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그냥 요식업계의 희유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면 저분은 익명성이 있어요. 네이마르는 너무 유명해서요. 자기 전용기나 요트 안에 있지 않은 이상은 끊임없이 경호원이 있거나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수입이 들쑥날쑥이라는 건 자기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니까 저 요식업계 부자 CEO가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한번 바꿔볼래요? 원래 일부분만.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고 말이 안 되긴 하지만